자, 페이스북을 들어오셨을 때 일단 오늘은 이제 개인 계정을 활용할 게 아니고 페이지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만들기를 하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메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라고 있죠. 요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만약에 한다, 또는 내 이제 어떤 홈페이지 같은 걸 좀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 이럴 때 페이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수익형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 있죠. 뭐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뉴스에 대한 내용들을 올릴 때도 이런 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익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페이지는 되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은 개인 계정에서 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개수 제한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페이지 한 개를 만들어 볼게요. 클릭.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 이름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 이름 부분은 브랜드의 어떤 네임을 적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름 지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카테고리를 설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 뭐 정보모아라고 그냥 제가 적었어요. 뭐 알뜰 정보도 좋고 알쓸 정보도 좋고, 네,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그냥 내가 주고 싶은 페이지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름 지어보시고, 특별히 내가 이름 지을 게 없는데 이런 분은 우리 그냥 블로그 애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대로도 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페이지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는 그냥 가볍게 연습용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름 짓는데 고민하시지 말라고 이 정도 말씀드렸어요. 자, 카테고리는 일단 3개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다가 쇼핑몰이라고 이렇게 쳐볼 건데, 쇼핑몰 말고 다른 걸로 넣으셔도 돼요. 뭐 집으로 하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냥 쇼핑몰로 할게요. 개인 코치, 뭐 보시면은 뭐 집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코치다, 그럼 개인 코치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줘도 되는 거예요. 네, 카테고리에 대한 분류가 그렇게 크게 나눠져 있진 않기 때문에 편한 대로 그냥 설정하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쇼핑몰로만 할게요. 자, 설명 부분에다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내용은 255자까지 적을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적으세요. 지금은 어차피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페이지 만들기 버튼까지만 눌러 볼게요. 그러면 페이지가 한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고 밑에 항목이 더 생겼을 거예요. 요거 만드는 거 이따 해볼게요. 자, 이 위쪽에 플러스 눌러서 하나 더 탭을 늘려볼까요? 위에 여기 세 탭. 그리고 검색창에다 미리 캔버스를 쓰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클릭 하시고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 클릭. 그러면 우리 미리 캔버스 들어올 수 있죠? 로그인하기. 저는 구글 계정으로 만들었었으므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할게요.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위에 플러스. 자, 이 위쪽에 저는 디자인 만들기 누를 건데 그러면 이제 똑같은 화면으로 보일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창이 비슷해졌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넣을 창은요, 여기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의 사이즈를 프로필 사진에 맞는 사이즈로 바꿔볼 텐데요. 여기
지금 치수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고 밑으로 쭉 내려서 미리 캔버스를 죄송해요. 페이스북을 골라주세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프로필 사진을 누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1:1 사이즈가 됐을 거예요. 근데 꼭 프로필 사진 사이즈로 꼭 맞춰야만 하는 건 아니고 1:1 사진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긴 사진을 넣더라도 양옆에가 이제 잘려서 이렇게 1:1 사진으로 잘려서 나오게 되고요. 이거 자체가 동그랗게 이렇게 정원으로 이렇게 잘려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내 로고 같은 거는 이 중간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밑에 쭉 내려보면 페이스북 있어요. 여기서 눌러보시면 프로필 사진. 누르면 일단 사이즈가 맞춰졌을 거예요. 네, 사실은 그냥 1:1 사진 써도 돼요. 근데 일단 그래도 처음이니까 안 헷갈리시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고 나중에 이제 귀찮아지면 1:1 고르고 막 그래요. 사이즈가 달라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템플릿 검색 있죠? 여기다가 로고 이렇게 쳐보시면 로고로 쓸만한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괜찮다 싶은 거 있으시면요 눌러서 적용 좀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로고로 찾아도 되고요. 요소 같은 데서 뭐 돋보기 이렇게 찾아봐도 되죠 뭐. 정보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로고에 가서 정보들을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넣어도 돼요. 가장 간단한 건 아마 로고 찾는 게 제일 간단할 거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로고를 일단 눌러주세요. 여기 로고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요소에서 이런 식으로 쳐보셔도 돼요.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서 바꿔도 되죠. 뭐 정보 1번지에서 제 채널이 알쓸 정보? 알쓸 정보였으니까 저는 여기다 알쓸 정보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 로고의 모양은 어떻게 만들든 상관없어요. 그냥 1:1 사이즈에 만드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요. 어차피 이렇게 정원으로 잘려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는 내용들을 어차피 안 보인다 생각하시고 가운데 부분에 내가 적을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해봤자 안 보여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만드시고 저장해 주세요. 하고 다운로드. 경로는 바탕화면에 우리 폴더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이미지 뻔했나? 글씨가 너무 커서 한 줄로 안 들어가요? 여기 페이스북으로 가셔서 이거를 여기다 클릭하시고 아까 바탕화면에 있는 저는 여기 이미지 5번에다 넣었었거든요. 들어가서 골라서 열기 하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진 게 여기 들어가져요. 커버 사진도 이제 만들어서 넣을게요. 이쪽에 있는 커버 사진인데 요거도 만들 거니까 다시 미리 캔버스로 가볼까요? 만약에 새로 내가 파일을 만들 때는 파일에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하면 새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하면 어느 사이즈로 만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창이 뜨네요. 그럼 이번에는 밑에 페이스북에 있는 커버 사진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캔버스 페이지 디자인이 이렇게 커버 사진 사이즈에 맞게 새 창으로 떴을 거예요. 여기 템플릿에 보면, 작업 공간에 보면은 내 디자인에는 최근에 내가 만들었던 디자인들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디자인을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뭐 만들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디자인을 살짝만 해주세요. 이건 정보 같지 않고 이걸로 할까?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색깔이 똑같은 보색이라 그렇긴 한데 에이, 없애고 일단 글씨를 적을 거니까 텍스트로 할게요. 저는 내용은 그냥 제가 멋대로 지은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요런 데다가 글을 놔도 되고 여기다가 글자를 뭐 흰색으로 놔도 눈에 띄긴 하겠네요. 저는 이 정도만 하자. 자, 대충 꾸며야 뭐 나중에 수정해도 되고 하니까. 자, 지금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가끔 꾸미다 보면은 꾸미는데 너무 집중을 해서 저도 일단 이 정도만 할래요. 그러고 나서 아까 요 페이스북 탭에 와서 커버 사진에다가 또 집어넣으시면 돼요. 막상 멋있게 꾸몄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보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갈게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한다기보단 일단은 적용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 만들었으면 저장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알쓸 정보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라고 이렇게 떴고 이런 창이 떴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버튼 만들기, 버튼 추가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페이지가 보이는데 이 페이지에 내가 만약에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싶다거나 커버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이 수정을 눌러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이해되시죠? 자, 여기 버튼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버튼을 만들 건데 이 버튼은 뭐냐면 내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싶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페이지를 만든 목적이 예를 들어 알쓸정보라는 어플을 만약에 사람들한테 설치를 해서 쓰게끔 하고 싶은 목적이다. 그러면은 앱 설치하기 쪽으로 가겠지만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방문 전화를 줬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전화 또는 내가 예약을 받는 어떤 업체다. 그럼 지금 예약하기, 주문하기 이런 걸로 연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뭐 별거 없고 그냥 나만 좀 팔로우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페이지만 좋아요를 눌러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는 팔로우를 누르시면 돼요.
우리 특별한 목적이 없으시면 팔로우를 누르시고요. 아니면 전화로 연결하실 분은 전화를 눌러서 전화번호를 여기다 적으시면요. 내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연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한 이렇게 치면 대한민국 나올 테고 전화번호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적어서 저장하면은 이 버튼이 이제 전화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버튼 수정도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나 말고 그냥 팔로우 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버튼 수정해서 팔로우로 바꾸면 뭐 넣는 게 없어요. 왜냐면 팔로우를 하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자, 요런 걸 바로 행동 유도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좀 골라주세요. 누군가가 URL을 적으면 이 페이지로 찾아 들어가기도 할 수 있고, 우리 저번에 위젯 만들었었죠. 블로그의 위젯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내 페이지에 바로 들어올 수도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 이름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어랑 숫자로 사용자 이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다면은 그냥 뭐 개인 그 블로그에 주소 같은 걸로, 그러니까 개인 블로그 아이디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 같은 걸로. 아니면 요게 이제 페이지 이름이 알쓸 정보니까 예를 들어 info 뭐 119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만들면 이건 누가 쓰고 있나 보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 이름입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페이지가 아직 자격 요건이 좀 덜 됐을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땐 또 잘 이름이 지워지다 보니까 바로 적으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뭔가 적었을 때 사용자 이름을 만들려고 하면 이름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뜨는 경우는 이 페이지에 펜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팔로우를 좀 사람들이 많이 한다, 또 정보가 어느 정도 쌓였다 이럴 땐 이 이름을 짓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혹시 오류가 뜨신 분은 이름 짓지 마세요. 나중에 짓는 걸로 할게요. 자, 이 밑에 보시면 홈, 그룹, 이벤트, 리뷰, 더보기 라는 요 메뉴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일반 계정하고 좀 다른 거라면 여기 홍보하기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쵸? 즉 페이지는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을 홍보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이 페이지 이름으로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옆에 보니까 돋보기가 있고 점점점이 있네요.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기타 활동이라 해서 좋아요, 팔로우, 공유, 페이지 만들기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적혀 있기도 해요. 자,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서 볼게요. 자, 페이지에서 우리가 집어넣은 단계들이 있기는 한데, 페이지 기본정보 설정이라는 부분은 간단하게 페이지 이름하고 카테고리를 다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 밑에 부분에 5단계랑 2단계가 지금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자, 요 5단계의 정보 및 기본 설정 제공이라는 부분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웹사이트가 연결될 곳이 있냐 이렇게 묻네요. 있으면 여기다가 추가해서 웹사이트를 적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페이지에 웹사이트 없음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웹사이트가 없다라고 입력했고, 위치 정보의 경우도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 매장이면 위치가 있겠지만 위치가 없다면 페이지에 위치 정보 없음 누르시면 페이지에 위치 정보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영업시간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매장이라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지정된 시간 동안 영업을 하겠죠? 그럼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학원이 10시에 시작해서 21시 30분에 끝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골라도 되고. 근데 적는 게 편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넣지 않을 거라면 그냥 뭐 영업시간 없음을 하거나 24시간 영업으로 돌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전화로 연락 받을 건가요? 이거는 싫으면 페이지에 전화번호 없음 하세요. 이거 왓츠웹 연결하시겠어요? 라고 묻는데 이것도 뭐 연결할까요? 아까 이 창이죠? 안 할 거면 그냥 두세요. 페이지 소개에 보시면 친구 10명 이상 초대하기 이런 게 있고요. 환영 메시지 올리기가 있어요. 친구 초대의 경우는 뭐냐면 이게 친구 초대가 어떤 게 뜨냐면 내 페이스북 친구들이 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지금 껍데기만 있는 이 페이지에 친구를 초대해봤자 이게 뭐야 하고 나가요. 그쵸? 그래서 친구 초대를 하시는 경우는 페이지에 어느 정도 이제 내용물을 좀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초대 안 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할게요. 자, 환영 메시지 올리기. 요거는 뭐냐면요. 회원님의 페이지, 제품, 서비스의 특별한 점을 소개하는 메시지예요. 누군가가 글을 이제 게시물을 만들어서 이거를 올리는 건데 뭐 굳이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닫을게요. 이따가 따로 게시물 올려볼 거예요. 친구에게 페이지 좋아요를 요청해보세요. 이것도 내 친구들이 뜨는 건데요. 페이지는 내가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내 친구들은 이 페이지의 정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친구들을 끌어가지고 올 거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초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따로 내 사업을 친구들하고 상관없이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냥 페이지 자체로만 그냥 운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세팅을 했고 혹시 샵을 고르신 분은 아마 중간에 이런 게 하나 떴을 거예요. 간단한 단계를 거쳐 페이지 제품 판매를 해보세요. 요거는 뭐냐면요. 페이지가 샵 카테고리로 설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다 제품을 올려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연결 지어주는 부분이에요. 일단 요거는 제가 X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세팅하는 거 어렵지는 않으셨죠? 여기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동영상, 사진, 정보, 커뮤니티 탭 수정 있습니다. 여기 정보란은 아까 요거예요. 몇 명이 팔로우합니다. 영업시간 요 적는 거, 요런 거 적는 정보란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페이지라고 한다면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지금은 뭐 굳이 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진 않고 연습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진 않을게요. 자, 이번엔 더보기에 탭 수정으로 가보실래요? 여기서 템플릿을 고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룹, 이벤트, 리뷰 이런 것들이 보여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템플릿을 수정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관련된 게 쇼핑이다. 그럼 쇼핑으로 이렇게 탭을 바꿔주시면 아까 위에 제가 여기 잠깐 읽었잖아요. 어디를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페이지로 왔을 때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어떤 거를 여기 있다. 제가 이렇게 페이지로 왔을 때요. 이 위에 그룹, 이벤트, 리뷰 이런 거 있네요 라고 한번 읽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이 탭 수정해서 바꾸는 거예요. 템플릿을 내가 만약에 나는 쇼핑을 연결했다 하면 쇼핑으로 이렇게 템플릿을 바꾸면 이 위쪽에 메뉴가 이벤트, 리뷰, 사진, 샵 이런 것들로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도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들 중에서 내가 관련된 메뉴는 켜놓으면 되고 채용은 지금 안 할 거면 채용 정보는 꺼놓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메뉴는 끄시고 필요 없는 메뉴는 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리뷰를 올리지 않겠다면 리뷰도 이렇게 끄면 돼요. 이벤트가 있으면 올리는데 이벤트 올리기 싫다 하면은 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벤트랑 사진이랑 샵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끌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탭 순서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한번 가서 볼까요? 자, 홈 메뉴로 가서 페이지로 가보면
내가 만든 페이지들이 보일 텐데요. 저는 좀 많이 만들어서 알쓸 정보로 갔을 때 여기가 바뀌어 있는 게 보이세요? 샵 사진 이벤트.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탭을 바꾸는 게 탭 수정입니다. 자, 게시글을 적을 때 여기 게시글 만들기 있죠.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게시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사진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사진 동영상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그냥 사진 아무거나 고를게요. 그리고 글을 적겠다면 여기 위에다 글을 적으면 돼요. 아니요, 그냥 아무 글이나. 네, 인사글을 적어보는 건데요. 뭐 간단하게만 적어주세요. 자, 하고 그냥 게시 누르시면 돼요. 게시물 관리로 가요? 게시물 만들기. 자, 이런 식으로 게시글이 적힐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안 떴어요? 게시 도구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요 창이 이제 떴고, 아직 창이 안 떴어요. 게시물 만들기 요걸 했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게시물 만들기 도구 아마 요게 떴었을 거예요. 요거 맞아요? 혹시 창이 요것도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적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같이 연동을 시켜 놓으면은 같이 글을 올릴 수가 있는 곳이에요. 텍스트는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사진을 넣으려면 사진 추가. 마음에 드는 사진 아무거나 그냥 넣을게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잠깐만요. 자, 이 페이지에 게시물을 적고 나서 옆에 밑에 이 삼각형을 누르시면 게시물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몇 월 며칠, 예를 들어서 이거는 11월 5일 날 몇 시 몇 분, 뭐 10시에 올리겠다. 10시 0분에 여기는 뭐 AM, PM 고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23시 이렇게 되면은 방향키로 조절해도 돼요. 이거 맞추기 힘들면. 나는 지금 시간 할 거면 그냥 게시인데,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약 시간을 걸어서 그때그때마다 올라가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게시물 예약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간에 올려도 되죠. 근데 페이지 저번에 운영할 때 제가 PPT로 설명드렸던 내용에서는 일정 시간에 딱딱딱 정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그때 이제 방문객이 더 증가하게 돼서 페이지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게시물을 적을 때 바로바로 적게 되면은 이게 어뷰징으로 이 페이스북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도달률이 내 지금 페이지의 도달률보다 훨씬 현저하게 떨어진 채로 도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팬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차피 팬이 없어서 우리가 적는다고 막 도달이 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정보를 해시태그도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요 페이지 자체를 내가 홍보를 할 때 내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고 그냥 사람들한테 뿌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광고죠, 그쵸? 그래서 광고를 해서 뿌려서 그 사람들이 괜찮은 정보다 하면 들어와서 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팬이 된 사람들한테 내가 이 글을 올렸을 때 그 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전달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연습장이라고 편하게 쓰시면 돼요. 자, 게시물 예약을 만약에 시간을 잡았다면 여기가 아마 게시가 아니라 게시물 예약으로 바뀌었을 거고요. 클릭을 하시면 게시물이
제가 설정된 그 시간대 이제 예약돼서 들어가겠죠? 게시물을 예약할 때 시간이 몇 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다 끝나면 게시물 탭에서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게시글을 작성하는 부분까지를 한번 소개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지금 자, 페이지 관리하기의 홈은요, 요 홈 화면을 보는 거고요. 뉴스피드는 페이지의 뉴스피드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내가 올리고 있고 내 이제 게시 그 팬들이 이제 올릴 수도 있겠죠? 샵 관리는 샵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존에 이제 카페24라든지 이런 데 샵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제품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샵이에요. 혹시 나중에 쇼핑몰 운영하실 분들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고센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게시글들을 올리잖아요. 그 게시글들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게시글을 광고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또 광고 만들기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새로 광고를 만들 수도 있고 홍보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받은 메시지함.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은 게 있을 때 확인하는 메뉴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비즈니스 앱 리소스 도구 알림이란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내가 어떤 활동 사항들이 있었거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변경에 대한 알림 공지가 뜨는 창이에요. 자, 인사이트는 뭐냐면 페이지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좋아요도 누르겠죠? 그랬을 때 내 페이지를 몇 명이 어느 기간 동안에 조회를 했고 좋아요를 눌렀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는 란이 바로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전으로 가서 게시 도구가 아까 보셨던 거라 넘어갈게요. 페이지 정보 수정, 요거는 아까 정보 수정 해보신 거고 설정이란 메뉴만 좀 더 소개하려고 해요. 자, 여기서는 페이지를 공개된 페이지로 두실 수도 있고 비공개된 페이지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비공개 처리를 하는 거는 뭐냐면 더 이상 펜을 안 받고 우리끼리만 소통하겠다 이런 경우가 비공개 페이지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공개를 해놓는 경우가 많겠죠. 자, 방문자 게시물의 경우도 누구나 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지만 남들이 게시하는 거 싫어 라고 한다면 페이지에 다른 사람이 게시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걸 왜 하게 되냐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페이지에 글을 적게 되면은 내 페이지 팬들한테 그 글이 도달이 되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설정하시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상관은 없을 거라 내비둬도 되지만 페이지에 팬이 많아지거나 했을 때 내가 타임라인을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면 페이지에 다른 사람이 게시를 못하게 설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딴 사람이 이제 게시를 못하니까. 자, 뉴스피드 타겟 및 게시물 공개 범위인데요. 보통은 요거는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뭐 연령 제한이랑 태그 허용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요 밑에 부분이에요. 페이지가 중복이 된 페이지가 있다면 통합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 개의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A 페이지와 B 페이지의 내용이 중복된다. 그럴 때 그 중복된 페이지를 통합해서 연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지는 언제든지 만들 수도 있지만 삭제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페이지가 여러 개라서 필요 없는 페이지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내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해서 삭제를 하시면 이 페이지가 영구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요 메뉴를 좀 말씀드리고요. 메시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어떻게 올릴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메신저가 이 안에 있는데 인사말이 나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해제해서 인사말이 안 나오게 할 거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페이지 정보. 요거는 페이지의 이름이나 정보를 수정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정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했었잖아요. 그 페이지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템플릿 및 탭에서는 아까 템플릿 고쳤던 탭인데요. 수정이 가능해요. 언제든지. 자, 알림도 페이지에 대한 알림인데요. 나는 페이지에 뭐가 뜨는 걸 알림을 안 받겠다면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끄시면 알림을 안 받을 수 있어서 조용하긴 할 건데 내가 진짜 운영하는 페이지라고 했을 때는 알림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운영 안 하니까 끌까요? 자, 고급 메시지 요거는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페이지 역할을 볼게요. 자, 이 페이지 역할에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앞에서 PPT로 설명드릴 때 페이지는 관리자를 2명 이상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왜 그렇게 했었냐면 페이지를 들어가려면 어찌됐건 간에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개인 계정이 비활성화가 돼버리게 된다면 만약에 관리자가 하나인 페이지는 더 이상 관리를 할 수 없는 페이지가 돼버릴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비활성화된 계정을 찾기 전까지는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일반적인 네이버처럼 비밀번호 찾기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활성화가 되면 찾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된다면 혹여라도 내 페이지가 내가 지금 만약에 내 계정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비활성화가 어느 시점에 돼버렸을 때 내 페이지를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 역할에는 다른 사람을 하나 더 추가를 해놓는 걸 추천드려요. 뭐 가족을 추가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아는 친구 맞으면 얘를 선택해서 추가를 해놓으면 그 친구가 추가가 돼서 들어가 있겠죠. 이거를 관리자로 놓으면은 이 사람과 같이 페이지를 변경할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일원을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페이스북은 여러 계정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내 다른 계정으로 추가를 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활성화는 어쩌다가 생긴 거야? 보통은 이제 내 개인 계정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에서의 비활성화 사유가 워낙에 다양해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이름을 가지고 거기다 상호를 적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땡땡 피아노 이런 식으로 네, 비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활성화가 되면은 그 비활성화된 계정을 찾는 방법은 본인 이름 그 여권 사진이라든지 여권 있죠. 여권이나 주민등록 사진 같은 걸 보내야 돼요. 그쪽에. 근데 거기서 이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름하고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에 있는 사람이 맞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 땡땡 피아노 이렇게 놨다면 그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활성화 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점검해서 이거 체크해 주는 것도 보통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내가 선의로 사실 광고할 생각이 아닌 상태로 그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되는 것도 간혹 봤고요. 이게 비활성화 사유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게 언제는 또 이래서 비활성화 됐다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 프로필 사진에다 원래 본인 사진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고양이 사진을 넣었어요. 예, 진짜 고양이. 예, 그런 다음에 비활성화가 됐대요. 그냥 그게 다른 이유가 없는 게 그냥 저희 학원에서 예, 그냥 계정 만들 때 본인이 그렇게 넣었던 건데 그 다음날 비활성화가 됐으니까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 사이에 막 광고를 막 뿌렸을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경우도 비활성화가 된 적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개인 계정을 쓰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의 페이지 여기는 이제 뭐냐면 내 페이지에 팬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여기 적혀서 누가 좋아요를 눌렀다 이런 게 보이는 메뉴예요. 기본 페이지 공개 대상 요거는 없어졌고요. 페이지랑 인스타그램은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나중에 이제 조만간 배울 텐데 인스타그램도 개인 계정이 있지만 비즈니스 계정, 크리에이티브 계정이 있거든요. 그 계정과 연결을 해서 페이스북 안에 광고 관리자에서 같이 광고를 하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적을 때 게시글이 같이 인스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거 잘하고 있는 게 지금 저번에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보여드렸잖아요. 걔네가 그걸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차 게시 가능해요. 그래서 페이지를 하나를 내가 올리더라도 다른 페이지에다가 게시글을 올려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일단 보고요. 페이스북 검색에다가 좀 적어 주실 게 있는데요. 혹시 이 페이지 좀 찾아주실래요? 페이지가 아니라 그룹이에요. 이거는 그냥 만든 테스트 그룹 같은 거예요. 물론 그룹은 나중에 이제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메뉴에서 내가 만약 그룹을 만들 때는 만들기의 그룹을 누르시면 되고, 내가 메뉴에 그냥 그룹을 검색할 땐 그룹으로 가서 관심 있는 그룹들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아마 그룹 검색에다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친구라고 적으면 친구와 관련된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내가 활동할 그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사실 이 그룹에 지금 좀 어떤 그룹일까 잘 모르겠고 걱정도 되실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글을 올렸을 때 별로 부담이 없으실 만한 그냥 저희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용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라는 저 이거 공개 그룹이거든요. 여기에 가입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고 가입하신 분은 여기다가 이제 글을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저번에 그 블로그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런 간단한 글자를 적어서 해봐도 돼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요 그룹이라는 게 나중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내가 이 그룹에 가입을 하게 되고 이 그룹에다 글을 적게 되면 이 그룹원들한테 내 게시글이 퍼져요. 그래서 이 그룹원들한테 내 게시물이 퍼지면서 누구누구가 어떤 그룹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원들이 만약에 내가 마케팅하고자 하는 그 부분과 맞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테스트니까 간단하게 가입하시고 여기다가 글을 그냥 아무거나 적어 보시거나,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들어가실 거면요.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땡땡땡 있죠? 이 표시 눌러보면 그룹이라고 있어요. 여기 위쪽에 그룹 검색이 있는데 SNS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 이 그룹을 찾아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그룹들이 떠요. 이름을 친구 만들기 있어요? 친구 만들기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또는 댓글 품앗이 좋아요 뭐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은 그에 관련된 그룹들이 뜨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룹명을 다 적으니까 제 그룹이 이렇게 떠 있고, 그 밑에 보니까는 요거는 제 그룹이 아니라 그룹에 추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뜨네요. 그냥 이거는 테스트 그룹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크게 막 활성화돼서 운영되는 그룹 정도는 아니에요. 한번 적어서 게시글 적어 보시는 데는 부담 없이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로 올리는 거 이런 거 올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다항이란 데서 샵 제품을 태그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자기 게시글을 이런 식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정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제가 뭐 이상한 거 막 올린다 이런 분들은 물론 자르고도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뭐 자르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올리시든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또 여기에는 저희 학생들도 그룹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다른 신청자들도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열려있는 어떤 공개 그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게시글 적어서 연습도 해보시고, 또 내가 만약에 내 게시물 중에 공유할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 게시물 중에 여기 적었던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공유하기를 누르면 그룹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룹에 공유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입되어 있는 그룹을
이렇게 쳐서 그 그룹에다가 게시물을 공유해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그룹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가입 한번 해보시고 그룹에 공유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그룹 이름은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라는 그룹이에요. 우리가 그룹에 가입을 했고 뭔가의 글을 내 그냥 게시글을 그냥 공유를 해봤어요. 물론 여기다 적으셔도 되고 지금 뉴스피드에 보시면요. 누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룹원들이 글을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그룹에 게시가 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많이 안 떴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성에 따라 뜨기는 하는데 지금 바로는 뜬 게 요 글이 지금 떠 있고 나중에 조금 더 뜰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그룹원의 글이 여기 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별 나쁜 글이 아니면 뭐 19세 글, 뭐 대출글 이런 거 아니면은 안 잘라요. 제 그룹에 그냥 연습 삼아서 내가 글들을 올려보고 싶다 하실 때 언제든지 올리세요. 그러는 목적으로 넣는 거예요. 여기 에라님 거 떴네요. 그쵸? 그러면 저는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아드릴 수도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달아봤어요. 안 떴는데?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나중에 보면 떠 있거나 이럴 거예요. 여기 떴네요. 순나님 거 4분 전에 올린 거 공지천 유원지. 나는 안 떴는데. 안 떴어요? 자, 어쨌든 요 정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이건 그냥 개인 계정이에요. 그쵸? 자, 여기에서 요 위쪽에 보시면은 요거 점이 9개 찍혀 있어요. 따다다다다닥. 요게 메뉴라고 해요. 요쪽에 이런 광고가 붙고 요 뉴스피드에 광고가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2030을 위한 재테크 꿀팁이라는 광고가 온 건데 정보같이 왔죠. 근데 여기 보시면 스폰서드예요. 얘네가 이제 광고관리자에서 광고를 뿌린 게 저한테 도달이 돼서 온 거거든요. 아마도 저는 2030 중에 30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광고가 왔겠죠. 만약 제가 40대 50대라면 이 광고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타겟팅 광고를 하는 게 바로 광고 관리자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메뉴에서 광고를 눌러보세요. 안 떠요? 네.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안 떠요? 잠깐만요. 자, 캠페인 목표 선택에서는 인지도와 관심유도, 전환이라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더 간단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요거를 눌러서 내가 캠페인 광고를 해도 되고요. 도달이 목적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을 할 수 있게 도달로 설정을 하셔도 돼요. 자, 관심 유도의 트래픽이다 라는 거는 사람들을 어디론가 이제 연결을 시켜서 전화를 걸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연결시킬 때 트래픽. 참여 같은 경우는 페이지의 좋아요나 이벤트 응답, 게시물 공감 이런 것들을 받을 때인데요. 보통 참여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무료 특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참여를 모아야 되겠죠. 아니면 어떤 강의를 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참여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라면 브랜드 인지도나 도달 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도달로 해보고 나중에는 제가 한 번 더 인스타그램 하면서 이 계정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때는 이제 트래픽이나 참여 쪽으로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자, 브랜드 인지도나 도달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뭐 인지도로 가볼까요? 도달로 가볼까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일단 도달로 가볼게요. 자, 이 도달이라는 건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광고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페인 이름을 여기서 지정을 하는데, 캠페인 이름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광고를 하는지 내가 알아봐야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 혹시 보이나요? 7월 5일 컴기초 과정 또는 8월 캠페인, 이런 식으로 제가 캠페인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캠페인 1, 캠페인 2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얘가 무슨 캠페인이었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는 걸 캠페인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기 쉽게만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11월 이벤트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광고 세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광고 세트는 타겟이나 노출위치, 일정, 지출을 결정하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벤트로는 이런 이벤트들을 달 수가 있죠. 예를 들어 11월 달에 수능 있잖아요. 그럼 수능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 11월 이벤트로 예를 들어서 빼빼로데이가 있으니까 빼빼로데이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광고 세트가 여러 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로 만드셔도 돼요. 그렇게 보면 캠페인하고 광고 세트는 한 개로 생각하셔도 되고, 네, 상관은 없겠죠. 저는 그냥 11월 수능이라고 적어볼게요. 그 다음 여기다 수능.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계속을 눌러보겠습니다. 뭐 아니면 그냥 연습 이렇게 적을게요. 이건 어차피 나밖에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자, 계속. 그러면 캠페인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나 캠페인 정보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 특별 광고 카테고리라는 거는 내가 광고를 할 때 선거나 정치랑 관련이 있을 때 이 광고를 넣는 거라서 지금은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캠페인 상세 정보의 구매 유형은 경매로 아마 맞춰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입찰로 들어가는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캠페인 목표라는 부분은 도달을 제가 아까 목표로 잡았죠? 자, 캠페인 지출 한도라는 부분이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수정을 눌러보면 캠페인은 내가 얼마 안에서 지출하겠다 이런 거를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출 한도를 설정을 안 했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크할 때 지출 한도 추가인데 10만 원 이상 하래네요. 네, 10만 원. 그러면 여기 조용해졌죠? 자, 어떤 거요? 아, 지금 지출 안 할 거예요. 아니 한 번 도대체 뭘 지출한다는 거예요? 아, 광고의 돈이요? 내용이 10만 원씩 준다는 거야? 아니면 페이스북에다가 돈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 광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도달을 하게 돼요. 내가 얼마까지 도달할 건지에 대한 경계를 설정한 거고요. 설정을 하지 않고 예산 부분에서 잡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페이스북 회사에 돈을 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아, 왜냐면 페이스북은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A/B 테스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1월 이벤트라고 했을 때 수능 이벤트라고 할 때 수능을 직접 보는 그 학생들한테 이벤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엄마들한테 이벤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누나나 오빠들한테 이벤트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면 그것을 나눠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걸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안 나눌 거야 그러면 끄시면 돼요. 요거는 꺼놨어요. 일단 자, 여기 예산 최적화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일일 예산을 내가 얼마까지 걸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지출 한도를 내가 넣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일일 예산은 뭐 내가 5,000원까지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설정을 해 놓게 되면은 그 금액까지 예산이 퍼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 금액을 많이 설정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이 되긴 하겠죠. 자, 캠페인 입찰 전략. 여기는 최저 비용과 입찰가 한도가 있어요. 근데 입찰가 한도의 경우는 입찰가에서 높은 그 한도로 넣겠다라는 거고, 최저 비용은 낮은 입찰가로 설정해서 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옵션 더보기를 눌러보면 광고 일정이 있죠. 만약에 내가 총 예산으로 해서 넣게 된다면 이 광고 일정에서는 일정에 따라 게재할 수 있도록 설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얼마의 예산 안에서 일정에 따라서 개장하겠다. 그러면 이 일정에 따라 게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일일 예산으로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일정에 일정에 따라 게재가 없어지죠. 지금은 제가 일부러 총 예산으로 해서 10만 원을 예산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일정에 따라 게재하겠다라고 체크하고 다음으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타겟을 설정할 수 있게 나와요. 여기서는 내가 홍보해서 올리고자 하는 페이지를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페이지가 17개가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많죠? 지금 알쓸 정보 아까 만들었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뜨죠? 다른 계정으로 가면은 오류가 해결됐다고 뜨는데, 요거도 지금 보니까 스케줄링 부분에서 뭐가 뜨고 있어요. 자, 이건 좀 나중에 보고, 자, 이 밑에 보면 예산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날짜를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날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1월 5일 10시서부터 종료는 11월 뭐 수능이면 아마 10일까지로 놓지 않을까요? 11일까지로 놓으려나? 네, 적당한 날짜 시간으로 정하고 일정에 따라 게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보는 사람의 시간대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는 사람이 서울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 계정의 시간대를 내가 서울 시간으로 맞춰서 광고를 보게끔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나는 광고가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켰으면 좋겠고 18시, 19시 뭐 요 정도가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광고 일정을 광고를 어느 날 킬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킬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광고 예산을 조금 더 내가 적절하게 쓸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매일이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날짜만이냐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광고를 노출할 타겟인데요. 만약에 기존에 쓰던 타겟이 있다면 그 타겟을 고르시면 되고요. 새 타겟을 만들겠다 하면은 타겟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두에게 뿌리게 되면은 내 돈이 굉장히 많이 공중에 흩날려 버리겠죠.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반경 몇 미터 안에 사람들만 보도록 하겠다. 이러면 타겟이 훨씬 줄어들죠. 또 서울로만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핀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좀 더 많이 늘려서 보시면 이게 다 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금호동이고 여기가 용답동이고 여기 중곡동이다. 그럼 중곡동에 핀을 박아놓고 그 중곡동에서 반경 몇 미터 거리 이렇게만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고객층들한테 광고를 뿌릴 수가 있겠죠. 연령 또한 고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능이다 라고 한다면은 수능과 관련 있는 나이대 만약에 18세부터 몇 세 정도까지가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35까지라고 해보죠. 성별은 여기서 남성, 여성 고를 수도 있고 전체로 할 수도 있고요. 상세 타겟팅을 해서 수능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추천 찾아보기가 있어요. 추천을 받아서 대학 수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 해서 요 관련된 타겟들을 이렇게 더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수능의 기술은 빼고 이렇게 내가 필요한 타겟들을 추천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수능을 추천하면은 고등학교 중퇴 이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타겟들을 모아주게 된다면 타겟이 좁아지죠. 학생한테만 뿌리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언어는 모든 언어를 다 뿌릴 거냐? 아니면 언어 중에서 한국어한테만 뿌릴 거냐? 그리고 옵션 더보기를 해서 보시면은 연결 관계가 있는데 연결 유형 추가를 해서 만약에 내 페이지를 좋아요 하는 사람들한테만 뿌리겠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근데 요거까진 연결할 것 같진 않아서 일단 요 정도 내가 타겟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 타겟 저장을 하면 그 타겟을 내가 이름을 줘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능이라고 제가 적고 저장하면은 다음번에 제가 저 타겟한테 광고를 뿌리고 싶을 때 수능이라는 타겟한테 광고를 뿌리기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노출위치인데요. 자동 노출위치라는 건 페이스북에서 자동으로 어디에 노출시키겠다라는 건데 수동 노출위치라는 거는 내가 광고 플랫폼을 고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만 뿌리겠다면 인스타를 꺼버리면 되고요. 만약에 페이스북, 인스타 둘 다 뿌리겠다면 페이스북, 인스타 키면 되고요. 페이스북에 뿌리긴 뿌리는데 나는 오른쪽 칼럼엔 뜨지 않게 하겠다. 또는 인스타의 탐색창에는 뜨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필요 없는 것들을 꺼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보면 얘가 어디에 뜬다, 어떻게 뜬다라는 게 이렇게 가볍게 보여지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렇게 꺼서 설정하시면은 그 부분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더욱더 내 예상 규모에 더 적합한 사람들한테 뿌릴 수가 있겠죠. 그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특정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한테 뿌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노트9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노트9 사용하시는 분들 노트 20으로 갈아타세요. 이런 광고 가끔 본 적 있으실까요? 그런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 중에 안드로이드 기기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포함된 기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노트라고 쳐보면요. 이렇게 갤럭시 노트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입력해도 그 포함된 기기로 찾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버전 이런 것도 따져서 그 노트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안에 그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근데 뭐 우리가 핸드폰 회사를 할 것도 아니고 요거까지는 잘 안 하시게 될 거니까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최적화 및 게재. 여기 도달로 적혀져 있고요. 빈도는 언제까지 빈도를 할 거다. 7일마다 노출 기본 한 회 정도 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설정했다면 다음을 누르면 어떤 광고를 뿌릴 건지를 결정해서 뿌리게 돼요. 그래서 페이지는 제가 여기서 만약에 뭐 알쓸 정보를 하겠다. 그럼 알쓸 정보 페이지로 여기 위에 제목이 뜨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계정이 있다면 그 계정으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선택한 페이지로 인스타그램에 뜨게끔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딱히 계정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더라도 선택한 페이지 사용이라는 게 있다면 그걸로 연결이 되어져서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 광고 설정에서는 광고 만들기, 기존 게시물 사용, 보이 광고 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광고 만들기의 경우는 내가 이제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으로 광고를 올리겠다 하면 이걸 선택하시고 어디다가 노출시킬 건지
이렇게 눌러서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노출을 시킬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광고를 올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업로드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계정이 있다면 요거는 아니고 어떤 광고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해당 광고를 열기에서 집어넣으면 이 부분에 그 광고가 떠요. 그쵸? 지금 고른 게 이렇게 떴죠? 그리고 여기 이제 텍스트를 적는 데인데 여기다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적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광고가 노출 위치에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내가 늘 어떤 부분들의 미디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집어넣으시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딘가로 연결시킬 웹사이트를 넣을 거면 웹사이트 URL을 추가해서 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웹사이트 가기 더 알아보기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없으시면은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그 다음 추적이 있는데 이 추적의 경우는 페이스북 픽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광고를 했을 때 이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어느 사이트에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URL 매개 변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눌러본 사람이 내 웹페이지에 어디까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만 추적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페이스북 픽셀이에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는 요건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리가 블로그에다 박아 넣거나 할 수는 없고 개인 어떤 쇼핑몰이 있을 때 HTML을 넣을 수 있는 쇼핑몰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다 하고 나서는 동의하고 게시를 하게 된다면 그 게시글이 이제 올라가서 광고가 진행이 되는데요. 광고는 보통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검토를 해요. 그러고 나서 광고가 뿌려진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처럼 제가 날짜랑 시간을 정한 경우는 그 시간대 날짜에 뿌려지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광고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만약에 1일 예산을 5,000원으로 놨다면 5,000원 안으로 그 광고가 뿌려질 거고 기간을 정했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이 이제 페이스북에 연결되어 있는 카드로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사실 광고를 하실 거는 아니기 때문에 비싸다고요? 비싼 거는 제가 그렇게 설정하기 나름인 거라 그냥 뭐 내가 뿌릴 때 여러 명한테 뿌리는 거야. 하나당 광고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만큼 금액을 주느냐는 내 맘대로 설정하시면 돼요. 일단 요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 거고요. 나중에 진짜로 광고하실 분은 같이 제가 광고를 올리는 거 같이 도와드려 볼게요. 지금은 사실 광고에 관심을 가질지 안 가질지도 모른 채 설명을 한지라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